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내용,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우정 한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우정 기자는 검찰 측의 논리를, 그리고 하 기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 논리를 취재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장본인들의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한번 엮어서 이게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지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선 최순실 씨 한번 볼까요? 자, 최순실 씨는 강요와 직권남용이 있고 또 공범에 대한 혐의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밝히려고 했을 텐데, 자, 최 기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네, 검찰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4월부터 6달 동안 차명폰, 네. 이른바 대포폰이라고 불리죠. 대포폰을 이용해 500번 넘게 통화를 합니다. 최 씨는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3억 8천만 원을 대납했고, 예. 삼성동 사저도 최 씨 측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네. 이른바 경제 공동체란 이야기죠. 네. 이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이나 자신의 의견들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청와대 관료들에게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예. 검찰은 공모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변호인 쪽. 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앞서서도 최순실이라는 여자는 풍문을 내게 전해준 정도였다라고 그렇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네. 관계를 선을 그은 건데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이런 네. 부분은 내가 일일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재산 공동체도 아니고 공범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 씨가 하는 일, 어떤 이권 챙기기는 나는 정말 몰랐다, 이런 최 주장입니다. 씨의 개인적인 비리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검찰은 이 부분을 어떻게 압박을 했습니까? 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검찰에서 네.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한 죄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13가지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법정 형량도 가장 높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예. 재단 출연금 111억 원을 내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 등 네. 부정 청탁을 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역시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네, 구속돼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에 재단 모금을 요청하고 예. 정유라 지원을 이행하라는 네. 최 씨의 지시까지 전달을 합니다. 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심지어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하죠.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3차례 독대를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를 도와주라 했다던가 예, 예. 아니면 어떤 대가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그 특검 조사 결과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좀 힘을 써달라 이런 말은 했고, 네. 이 정도는 대통령 위치에서 기업 총수와 할 수 있는 대화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근 재판에서 대통령 독대를 할 때 정유라 관련이나 삼성 민원이 오간 적이 없다고 말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재단이나 최 씨 개인에게 넘어간 어떤 이권, 이득이 박 전 대통령의 이권이 아니다, 이득이 예.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뇌물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3자 뇌물죄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뇌물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안종범 전 수석 한번 봅시다. 직권남용인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돈을 내게끔 직권을 남용했다, 강요를 했다, 이런 혐의 아닙니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죠, 검찰이. 네, 하 기자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네.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할 말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 네. 모두 56건입니다. 이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네. 그리고 안 전 수석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예. 앞서 특검도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 수첩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네. 특히 이전 이 부회장 공소장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수사 내용이 있을 텐데, 네. 이것들로 박 전 대통령 측을 상당히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면서 네. 박 전 대통령 측 논리를 깨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첩이라는 그 특징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첩이라는 게 누구의 지시를 적어도 내 생각을 같이 적을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실행해야지 해서 해석해서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녹음된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내 지시의 증거가 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게다가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을 만들거나 이런 모금 활동은 했지만 예. 자신은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도 최순실의 이름은 없습니다. 네. 추선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면서 나는 선의로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을 네. 뿐 최순실에게 이권을 주라거나 재단을 최순실이 운영하게끔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증거 능력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은요? 일단 그 증거 능력 자체는 안종범 전 수석 측에서도 이게 불법으로 수집됐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장을 하고 박 전 대통령 측도 같은 주장을 아. 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인물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기밀 누설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관련 문건까지 포함된 기밀 내용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다. 이게 지금 혐의 아닙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겠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 자택에서 휴대폰 9대를 압수했습니다. 네. 이 휴대폰에는 놀랍게도 예. 녹음 파일 236개가 들어있었는데 네. 녹음 파일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특히 검찰의 주력 증거는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녹음된 12개의 파일입니다. 예. 여기엔 정부 기밀 문건 47건이 최 씨에게 유출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인데 예. 정호성 전 비서관도 현재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박 네. 전 대통령 측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다만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예. 내가 좀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기 위해서 최 씨 도움을 받은 적은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외에 인사 문건이나 외교 문건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오랫동안 지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전달한 것이지 네. 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가장 궁금한 점,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거 부분 아닙니까? 우리 검찰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구속을 할 거냐, 아니면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이게 검찰의 움직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네. 그리고 공범들 대부분이 구속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예. 법조계 안팎의 의견입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네. 일게 분명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 네. 대상입니다. 앞서 헌재도 탄핵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일단 내부적으로는 예. 청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점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뇌물죄는 보통 받은 사람이 더 처벌받는 것 아닙니까?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예. 받은 사람이 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도주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 조사에도 즉각 응했고 네. 오늘 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나오기까지 네, 뭐 1분 정도 했습니다. 일찍 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이 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이 관련 자료는 모두 청와대에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네. 또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효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도 근거로 될 겁니다. 이 외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 변호인들이 자주 언급해온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말했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 이런 것을 부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두 기자가 아주 뜨겁게 양쪽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자 입장이 아니고요. 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알기 쉽게 나눠서 전해드렸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한우리 최우정 기자 수고했습니다.